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총선 참패 원인을 현금 살포 때문이었다라고 꼽았습니다. 일단 네 가지를 꼽았는데 선거 앞두고 정부가 매표용 현금을 살포를 했던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거기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없었다. 또 김용호 공관위원장 공천 실패, 이 네 가지를 총선 참패 4대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 부분은 좀 일반적인 패배 원인과는 다른 분석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려댔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이제 3월 말부터 신청해라,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좀 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50% 기재부에서는 안을 잡았던 것을 선거 때는 70% 주겠다라고 큰소리 쳤다가 다시 또 전 국민한테 100% 준다, 100만 원씩 준다라는 이런 지금 이렇게 매표용 이 헬리콥터 현금 살포, 바로 이 부분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부재,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사후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 참패했고. 김영주 의원, 심재철 원내대표의 패임 분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떠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가시면서 하는 얘기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어떤 주간지에서 분석한 것처럼 민주당에도 이탈표가 있고 미래통합당에도 이탈표가 있었는데 왜 미래통합당의 이탈표가 훨씬 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는가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당의 체제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사실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가 다 민주당 쪽으로 유력하게 나오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다 틀렸다, CI 보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자기 당에 등을 돌렸다는 측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것이 지금도 이 당이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차명진, 김대호 이야기 이전에 말하자면 광주 망언, 세월호 망언, 세월호 국정조사위에 대한 파탄, 근본적으로 그런 문화와 같이 했던, 극우파와 같이 했던 그 문화의 뿌리 깊음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지금 차명진 이전에 그분들 이야기 듣고 이게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은갑 실장,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선거 참패가 또 역대 큰 선거에서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봐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가장 큰 것은 제1야당인데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이 내분 양상까지 또 전개되는 모습들.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보면은 계속 어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뒷다리 잡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평가되는 선거 임박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의 어떤 그 선택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빈곤,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에 너무 휩싸여서 제대로 된 어떤 그 판단을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총선 이후의 움직임을 봐도 과연 저게 앞으로 일당으로서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마당인데 저게 뭐 예를 들면 한국당의 통합당이 의총 정도였으면 뭐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고별 회견에서 원내대표도 막당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예. 그 위치죠. 저런 식의 언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득이 될 것인지 저는 그 점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두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 같은 패임 분석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선거를 연구한 교수도 좀 다른 분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두 분 패널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선거 연패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의 이념적 좌표 설정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에 놓인 까닭도 우리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서 국민의 생각과 다른 길을 고집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둔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패배가 예견돼 있었어요. 예견돼 안 있다는 거는 정말로 의원들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참말로 한심스러운 당의 모습. 1월 달인데 의원총회를 하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한숨만 푹푹 쉬어요. 정말로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서 내주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이게 당의 모습이다. 막 사태지점 싸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비대위하려고. 그러면서 최고위원 한 분을 지목해서 당신 뭐 하는 거냐 막. 사태지점 싸우다가 하도 한심스러우니까 서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야당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다수의 중도적 유권자가 중요했는데 그 야당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책임은 뭐 어떤 외부를 탓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예, 자, 당내 인사들 그리고 또 토론회에 참석했던 강원택 교수 의견도 들어봤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남 탓으로 돌린 거 있잖아요. 현금 살포 이거는 잘못됐지만 그러기에 저는 100% 역량 부족으로 졌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예. 제가 적은 거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르투스하고 포르투나가 있습니다. 네. 비르투스는 이제 역량, 실력이에요. 그다음에 포르투나는 행운, 운명의 여신입니다. 저는 한 50%는 보수가 역량이 부족했어요. 공천 잘못 분열되고 대안 없는 정책, 막말, 이거는 이게 50% 저는 패인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머지 50%는 행운의 여신이 현 정권을 저는 도왔다 봐요. 현 정권의 남 탓이 아니고 왜? 코로나라는 이게 전대미문이 놓음으로써 어떻게 도왔느냐. 3년 동안의 정권 실정이 이슈가 묻히면서 깜깜이 선거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 정권의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이 코로나라는 긴급 상황을 맞으면서 오히려 이게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잘 된 걸로 오히려 이게 평가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행운이 작용한 면도 저는 일부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하더라도 너무 자학해서 통합당 해체해야 된다, 뭐 해체 수준 너무 자학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지금 반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저는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김한규 변호사. 네, 저는 뭐 행운도 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 자체가 따르는 것도 뭐 선거든 시험이든 그것도 미래통합당한테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번 총선에서 저는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과정이 그 황교안 대표가 그 광화문에서 그 정광훈 목사랑 이제 손을 잡고 연단에 올랐을 때 딱 들은 생각이 통합당이 도저히 이제 이길 수 없는 선거가 이미 그 장면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전 목사 개인을 어떤 비하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일반 어떤 국민을 상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 어떤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을 손을 잡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4번은 선거를 이번까지 지는 과정에서 계속 과거와 단절을 못하고 있는 게 통합당 아니냐. 특히 예. 그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어떤 정통을 주장하고 있는 게 통합당인데 그러면 사실 헌법이라든가 어떤 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당이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냈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거 갖고 뭐 황교안 대표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서로 간에 갑론을만만 했지 결론도 못 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그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 매표형 형부살표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럼 국민이 그런 몇십만 원, 100만 원 뭐 받고 받을 거는 기대를 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뭐 다음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에는 아예 미래가 없다.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민주주의 국가는 그 서로 간에 견제하는 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민주당의 표가 쏠릴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누가 견제합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통합당이 지금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살리고 과거와라 단절해서 제대로 된 당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우리 국민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하여간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의 어떤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남 탓하고 국민을 계속 모욕 주는 발언을 하고 물러나시는구나. 뭐 이런 찹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텐데요. 권영세, 주호영, 권영세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영남권 의원이 이제 56분이나 되잖아요. 예. 영남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권력의 추가요. 예. 친박에서 이제 친이 쪽으로 오히려 뭐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개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많이 중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네. 주호영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정갑 실장 전망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대충 예상은 합니다만 여기서 전망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 뭐 내일 투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어떤 창당 이상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이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내대표가 됐든 다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불러들여서 뭔가 새롭게 좀 꾸려가리라고 보는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내일 한번 결과를 지켜보죠.